신재원 의원님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뽑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는가 거기서 이제 최악보다는 차악이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 제 머릿속은 좀 복잡했습니다. 김문수가 될 경우와 장동혁이 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건 이제 장동혁 대표는 굳은 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뭐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뭐 최고위원 그렇게 되면은 뭐 5명 중에 3명이 이제 명확한 반탄파. 그래서 지도부 내에 혁신파들이 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당내,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뱉어낸 말들, 굉장히 과격하고 자극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네. 니들이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내가 호적을 파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 그러니까, 이른바 이 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 장동혁 신임 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시는데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놀랬습니다. 예, 놀랬고, 그러면 뭐 단일 대우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당론으로 네. 결정됐는데 거기에 뭐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대여 투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이란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적을 파는 거, 네. 뭐 징계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당장 최고위원 중에 그 누구죠? 저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의원은 뭐 확실한 저 찬탄인 것 같고, 양양자 그렇죠. 위원도 뭐 찬탄 아니겠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분이 최고위에서 당대표나 아니면 반탄파 다수 최고위원들과 결이 다른 얘기를 이제 계속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최고위에서부터 단일 대우가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여기부터 뭐 결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영이 안 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어쨌거나 뭐 통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네. 그게 민심으로 가는 쪽으로 통합 단결을 하면은 그게 사는 길인데, 지금 다수의 민심하고는 멀어지는 길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20% 안짝에 네. 그런 민심으로만 수렴을 하는 거를 그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건 죽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탄파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이 51%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정당이란 것이 국민의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고 마음을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서 정권을 얻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정책들 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20%도 안 되는 그 지지층 가지고는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30% 정도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거기에 맞는 쪽으로 우리 다 같이 뭉치고 갑시다. 네. 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뭐 20% 밑으로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독한 말, 극한 투쟁, 네. 뭐 이것만 하면 돼. 이건 죽자는 얘기고,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네. 이제는 보수 정당이 아니고요, 수구 반동 정당으로 네.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일성으로 얘기했던 그 단일 대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당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내부 총질 이런 단어까지 했는데 지금 친한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이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사람들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건데 자 이게 민주정당에서 자신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너 나쁜 놈이야 너 나가. 근데 쫓아내려면 그래도 이 당이 당규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분열하는데 이 당이 윤석열 계엄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탄핵에 관련해서 쪼개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당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근데 이 당의 계엄에 대한 당론은 뭐죠? 계엄 반대라고 다들 확인을 했어요. 계엄 반대라고. 심지어 쌍권 체제 때 계엄 반대다. 네. 우리 계엄 찬성하는 당 아니다. 다만 탄핵 소추, 탄핵에는 반대했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장동혁 신입 대표는 무슨 얘기,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당론 따르고 있어요? 본인이 따르고 있지 않다. 본인이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당의 당론이 계엄 반대입니다. 근데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당대표가 지금 당론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만 이제 찬탄파를 당론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게요,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 그 탄핵소추 네. 국회에서 그때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탄핵 판결 요 기간 중에는 우리는 저 탄핵에 반대한다는 게 당론이었어요. 근데 4월 4일 헌재에서 8대 0으로 그 파면이 확정된 이후 그때 쌍권 체제였죠. 네. 당론이 뭐죠? 탄핵 승복이에요. 탄핵 승복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 뒤집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반탄 이거 외치는 건 탄핵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누가 지금 당론을 어떻게 어기고 있냐 이거예요. 네? 예? 찬탄이라고 쫓아내요? 쫓아내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이게 당론을 어기고 있는 건 이제 당대표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한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정치를 다시 슬슬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본격적인 활동을 좀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시작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대중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활동은 이 당이 지금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 저희 당에 보면 이제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당사 사무실에. 네. 저희 보수당이 배출한 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건국의 이승만, 산업화의 박정희, 민주화의 김영삼. 최근에 저희 당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떼고 거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갖다 붙이는 격이에요. 네. 예. 그럼 이 당의 정통 노선에서 일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진짜 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선에 따른 대중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 어제 장 대표 선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랑 좀 연락을 해보셨죠? 네, 잠깐 통화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우리는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김문수 당대표 상황 A, 이 장동혁 당대표 상황 B,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활동에 그냥 덤덤히 저희들 가던 길 가야죠.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이 궁금해서요. 뭐 그런 반응입니다. 덤덤히 하겠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플랜 A, 플랜 B였는데 플랜 B가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도 그런 반응이 거죠.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차악을 선택하자라고 했던 저희 쪽 지지자들 좀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에이 그냥 감정적으로 탈당하겠다는 네.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애매함이 없어지고 더 선명해졌어요. 만약에 김문수 당대표가 됐다면 굉장히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 당내의 어떤 당내 어떤 구도 네. 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애매한 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더 단순 명쾌해졌다. 그런 점은 더
오히려 여기 상황에 맞게끔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애매한 구도가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 더 성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요. 2017년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하면서 네. 그 이후에 대선에 나가서 떨어졌던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자유한국당을 이끌다가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체제로 갔다가 또 총선에서 폭망하고 이제 김종인 체제가 돼서 당이 제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활하기까지 1기 홍준표 체제를 거쳤고 2기 황교안 체제. 홍준표 체제는 지선을 말아먹은 체제고 황교안 체제는 총선을 말아먹은 체제였어요. 네. 이 두 기를 거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결과는 어찌 보면 이거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김문수는 이제 거의 사실상 퇴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압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전한결 씨는 정계 은퇴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멘탈 일 없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